모양새가 최선은 아니었죠. 예. 그런데 그 12분만 서명했다고 해서 예. 정시 확대 반대 의견은 12명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정시 확대 반대는 모든 교육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만 17명이 다 반대하던가요? 17명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예. 있는데요. 지난번에 협의회 회장 이름과 예. 대개선 연구단 단장의 이름으로 예. 정시 확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의 이름으로 냈지만 예. 외부에서 해석을 할 때는 그렇죠. 예. 협회 전체의 의견으로 해석하지 않겠냐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다시 협의의 명의로 예. 그런 의견을 낸다? 예.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 교육감에 따라서는 예. 개별적으로 이미 지역에서 예. 정시학대 반대 의견을 냈다. 예. 언론에 다 보도됐고 예. 자꾸 반복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이견이 예, 여기에 대한 이견입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정부와 교육감 협의회가 예. 현 시점에서 예.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예. 과연 좋은 것일까?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그냥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 글쎄 뭐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구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신정보다는 상당히 다운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네, 예. 많이 부드럽게 예. 표현을 한 것이죠. 정말 있는 그대로 예, 드러냈다면 그런 문장이 안 나오겠죠. 정시 수능 확대를 할 경우에 예.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얻는 사람이 있겠죠. 예.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교육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고교 서열화 체제에서 예.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예.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 교육 기득권 체제가 예. 강고한 지역일수록 예. 이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될 거다. 예. 대표적으로 서울의 강남벨트 예. 여기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예. 근거는 예. 수능 정시라고 하는 것은 예. 모든 학생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을 시키거든요. 예. 그럼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경쟁을 했다 수능 점수로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밸런스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예. 그 밸런스가 엄청나게 깨지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냐. 예. 그건 당연히 예. 자사 학생들이 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 그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입시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층의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공정성의 개념 파악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는 것이다. 예. 이걸 공정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예. 전혀 판단의 여지가 개입할 수 없는 것. 예. 깔끔하게 점수로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걸 공정성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차원이 낮은 단계의 공정성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부모 찬스라고 예. 이야기되고 있는 예. 그 문제, 학종에서 예. 특히 논문의 제1저자, 제2저자 이렇게 예,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입 치를 때 예. 그때 이렇게 활용하는 예. 그런 것. 그래서 예. 학종의 불공정 사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예. 정시 확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 그 전제로서 예. 그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기회로 활용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서는 최상위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누려왔던 거, 예. 그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말을 하려면 예. 그 말의 전제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예. 그 전제를 엉뚱한 거 갖다 놓았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제에 따른 결론은 현실과는 전혀 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 구성 그리고 결과 도출이 가능한가 저는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지금 현 제도는 그렇죠. 학생이 자기 논문 실적 가지고 예. 그걸 기입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도 예. 자체가 이미 다 차단이 돼 버렸거든요. 현재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네, 마치 걱정하고 뭐 그런다 이거죠. 네,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네, 예. 네, 네. 그럼 대통령의 시각을 좀 오도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그 자리에서 예. 파악해야 되는 예.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제 크게는 우리 헌법상 개념을 따진다면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우리 헌법은 4개의 예.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이 더 이제 세분화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을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그때그때 적시에 예. 적정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건 예.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안에 따라서 예. 대통령에게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누가 도대체 대통령을 보자 했냐? 예. 어떤 대통령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격이 높아지고 예.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고 네? 예. 이런 거 보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예. 이걸 보면 정말 보좌를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만났죠. 예. 만났는데 되고 나서는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예. 그 지금 제가 3기죠 교육감. 예. 교육감 3기 하면서 대통령 3분을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예. 경험하는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이명박 대통령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전에도 이제 교육감님들한테 예. 이제 더 이상 예. 우리를 면담해달라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예.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굳이 뭐 만나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 왜 안 만날까? 예. 부담스럽나? 예.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해관계에서 떠나서 가장 정확하게 교육에 관한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그 예. 채널이 교육감 예. 협의회잖아요. 예. 근데 벌써 임기 절반이 다 넘어가도록 예. 전혀 그런 시그널도 없단 말이죠.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이후 대응은 예. 현재 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국가교육회가 예. 확정하고 교육부가 최종 결정한 예. 그 제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서 예. 움직이는 것이죠. 예. 이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참 잘 지켜왔어 이걸요. 예. 이거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권고의 형식으로. 예. 권고의 형식. 그런데 교육부는 항상 권고한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게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예. 조치를 하겠다. 이건 권고가 아닌 거죠.
이건 하나 용어 사기니까 용어 사기를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해라. 그리고 나머지 판단은 대학에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관님 말씀은 지금 2022년 대입 제도안이 공론화로 마련됐는데 그렇죠. 그걸 지켜라.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거 깨지 말고.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그렇게 깨서 만약에 권고화 형태로 나왔을 때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그 4년 예고자를 지켜라 하고 촉구를 하겠죠. 촉구를 하고 그런 원칙을 깨는 것이 몰골 파장, 부작용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2022년부터 적용되는 그 안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이게 가슴을 열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도대체 국가교육회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리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어디에서 나온 거야. 예? 이건 많은 이제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년 예고자 이미 발표한 것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강요부에도. 국민과의 약속이긴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제 국가권력 행사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발표해놓고 자꾸 이렇게 손을 대고 하면 그 결정 자체는 잘한 거죠. 용기 있게 또 하는 거고. 글쎄요. 저는 왜 글쎄요? 저는 뭐 현 정권 들어서서 용기 있는 결단을 본 적이 없어서 워낙 그런 걸 못 보여주다 보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그냥 용기 있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2025년은 또 정권 주체 세력이 바뀌잖아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교육 행사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라도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 설립 근거가 저기잖아요. 법률도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헌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제도는 단지 법률로 규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어쨌든 어긋나는 건데 시행령에서 근거조항을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에서 2024년 말까지는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왜 굳이 2025년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25년이냐. 그리고 내년에 평가 기간이 돌아오는 학교는 그냥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시행령 정비를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또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 어떤 역공이죠? 역공이요? 그 빈틈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행령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 최소한의 것, 이것을 저기가 일방적으로 없앴다 하든지, 물론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산해 보면 2025년이 좀 늦은 건가요? 그 전에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없앨 수 있죠. 네, 그 전에도. 한 몇 년? 없앨 수 있죠. 그냥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재지정 처분을 받은 학교의 경우는요. 앞으로 5년이죠. 그럼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원래 규정,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규정으로 하면 내년에 재지정 처분을 받고 5년을 존속하는 그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학교가 우리 원래는 5년을 보장한 제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대한 법적 방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는 말하지 않고 있죠. 중학교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중학교를 그대로 두고 그 고등학교 단계에 있으면 없앤다고 해서 그게 그 페이지의 효력이 제대로 드러나겠냐. 국제중도 폐지하는 걸 해야죠. 그렇죠. 국제중. 네, 그 맞습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국제중 지금 뭐 몇 개, 4개인데. 그 폐지해야 맞습니다. 너무 저기 있죠. 이렇게 접근 방법이 너무 어설펐죠. 그러니까 원래 그 교육부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도권 세 지역 교육감님들 그리고 협의 회장하고 이렇게 하는 아마 그 두 기관의 관계가 원만했더라면 장관과 협의 회장 공동 기자회견 형식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협력할 것인지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대안을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안이 어떤 또 부작용을 낳을 거냐 여기에 대한 계산을 미리 정교하게 못했던 것 같고요. 뒤늦게 그 수도권 새 지역 교육감님들이 이 형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산된 거죠. 교육감님들이 좀 건의를 좀 했군요. 의견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모르는 그런 채널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나 싶고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취소한 것이죠. 협의회 회장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고교 체제를 바꾸는 이런 사안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고 의견 교환도 없이 그리고 교육부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이 마치 교육감 협의회나 교육감을 들러리 세우듯이 하려고 했다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비교육적이다 하는 거죠. 정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권의 옹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대법원이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들이 일 저질러 놓고 왜 대법원 탓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결자 해지를 안 하느냐고요. 결자 해지해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전혀. 취소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했죠. 드러났잖아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버리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권리를 침해하면서 그것에 터잡아서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하자 있는 흠이 있는 행정 처분이란 말이죠. 그 하자도 엄청나게 큰 하자예요. 구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우리 이제 그것을 그 행정법 이론에서는 무효인 행정 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법 이름이 무효인? 무효인 행정 처분이라고 해요. 그보다 더 완화된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효인 행정 처분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그러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서 거기에 하자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그러면 직접 무효로 확인하든가 처분청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법원 탓을 하냐? 굉장히 참 옹졸하구나 정권이 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ILO 핵심 규약 비준이 안 됐다는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번에 또 이제 국회 탓을 하네. 아니 대한민국이 ILO 회원국이잖아요. 헌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 존중의 정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ILO 회원국이 ILO의 기본 규약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거 핵심이에요. 정부가 정규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데 장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의 의지 없음. 장애물이 가장 큰 건 의지 없습니다. 의지 없음이에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국회도 대법원도 아니고 아니에요. 정권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혁신학교의 존립 근거는 교사를 비롯한 교사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헌신과 열정이거든요.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보조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이들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 가치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정도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도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더 약할 수도 있고 같은 지역에서도 이게 높낮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잘 나가던 혁신학교가 그게 약해질 수가 있고 예. 약했던 혁신학교가 또 강해질 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바로 그 자체가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학교 정책이 대체적으로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정책 그리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실패 사례들 분명히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혁신학교보다 더 혁신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예. 혁신학교이면서도 전혀 혁신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잖아요. 도태되다가 학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정치 편향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교육에서 정치의 개념 이겁니다. 교육은 정치를 말하면 안 되냐? 교육이라말로 정치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미래 시민이기 이전에 이미 현재의 시민이란 말이죠. 현재의 시민인 이 아이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방법론을 기르는 것, 눈을 키우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육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지금 정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 다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콘젠스 있잖아요. 보이텔스바흐 합의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거잖아요. 정책 논쟁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아이들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논쟁성 교육이잖아요. 다만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강제하지 마라. 그걸 세뇌시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편향성이라는 그런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것 아닌가. 여기 그건 아시죠? 제가 언론 신경 안 쓰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방패 역할을 교육감들이 해야 됩니다. 방패 역할을. 교육감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사가 교육적 확신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외부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해주는 일을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이죠.